자, 2차 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 시는 비교 논리 연산자라는 걸 배워볼 텐데, 그걸 이용해서 지금 공 탱탱볼 움직이기의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지금 코딩한 거를 한번 다시 봅시다. 팝 소리가 팝팝팝팝 하고 막 여러 번 나잖아요. 한 번씩 저런 식으로. 자, 지금 저렇게 되는 이유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지금 공이 진행 방향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 벽에 딱 닿는 순간부터 지금 이 블럭이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저때 지금 팝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방향을 우리가 0에서 360으로 정했죠. 만약에 1도, 뭐 10도 정도가 걸렸다 치면 얘는 진짜 조금 돌아서 계속 벽 쪽으로 진행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실행이 되겠죠, 이게. 움직이고 또 벽에 닿은 채로 이게 실행되니까 팝 소리가 또 나고, 또 방향을 돌렸지만 또 이 충분히 튕겨나갈 각도가 안 만들어지면, 계속 이런 쪽으로 가는 각도가 된다면 또 팝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계속 벽에 부딪히는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각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계속 벽에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택 블럭이 계속 실행되면서 팝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계속 팝팝 소리. 이렇게, 요렇게. 이해되셨죠? 계속 벽에 닿아 있는 각도가 되어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자, 저거를 한번 고쳐볼 건데, 우선 이거부터 한번 고쳐봅시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시작 위치로는 돌아갔지만, 뭔가 이 그리는 선도 모두 리셋된 건 아니죠. 이건 다시 한번 좀 많이 그린 채로 한번 보면은, 이 정도 그렸어요. 정지를 하고 시작하게 하면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까지 그리고 있죠. 요거는 펜 내린 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우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위치로 공을 보냈죠. 여기서 이 위치로 펜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길까지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 지우기 전에 펜 올리기도 해줘야 돼요. 펜 올리고 모두 지우고, 다시 처음 위치 가고, 색깔 굵기 정하고, 펜 내리게 하고. 그죠? 딱 이제는 저 위치로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시작하게 하면.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비교 논리 연산자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비교 논리 연산자. 우선 비교 논리 연산자 블럭은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교 연산자인데, 수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크다, 작다, 같다, 그런 것들이죠. 스크래치에서는 이런 블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가 1보다 크다. 저거는 참이니까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1과 2가 같다. 거짓이니까 false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지금 두 개를 또 결합했죠. 2가 1보다 크다. 저거는 true잖아요. true가 1이랑 같다라는 게 또 true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좀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우선 컴퓨터는 이진수만 사실 아는 친구입니다. 이진수 0과 1만으로 수를 계산하는 이진수인데, 그러니까 0과 1밖에 몰라요. 컴퓨터는 사실 0과 1밖에 모릅니다.
숫자 비교를 해서 참이라는 결과는 사실 컴퓨터는 1이라고 대답을 해요. true는 1인 거고 false는 0이에요. 컴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true라고 번역해서 보여주고 false라고 번역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1이 참이기 때문에 2가 1보다 크다라는 게 참이니까 그건 1이니까 1과 1이 같다가 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비교 연산자는 그냥 숫자 비교해서 참과 거짓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그리고 또는 뭐뭐가 아니다, 이가 아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스크래치에서는 비교 논리 연산자를 이렇게 6가지 제공하고 있어요. 비교 연산자는 방금 봤듯이 숫자 크기 비교랑 같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논리 연산자는 그리고 또는 뭐뭐가 아니다. 숫자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뭐 산수 수학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설명은 논리 연산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논리 연산자는 하나씩 해보면서 좀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스크래치 탱탱볼은 잠깐 닫아다 주고 기본 언타이틀드 하나 만들어서 또 논리 연산자 하나씩 봅시다. 비교 연산자랑. 자, 연산 블럭에 가면 육각형 모양의 블럭들이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입니다. 우선 비교 연산자는 아까도 봤듯이 50 적혀 있는데 왼쪽에 뭐 100이라고 집어넣고 클릭해보면 true라고 뜨죠. true. 작은 수를 넣으면 false라고 뜨고, 당연히 같은 수를 집어넣어도 false라고 뜨죠. 왼쪽이 크다, 그 다음에 왼쪽이 작다, 비교 연산할 수 있는 비교 연산 블럭, 그리고 같은지 확인하는 비교 연산자가 또 있고요. 총 이렇게 세 가지. 같으면 true라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또는 뭐뭐가 아니다. 자, 그리고랑 또는은 좌우에 육각형 모양의 블럭을 넣어야 될 것처럼 딱 생겼죠. 넣어야 됩니다. 육각형 블럭을 이렇게 막 넣어줘야 돼요. 자, 요것들 한번 자세히 봅시다. and or not인데 그리고 또는 아니다. and or not. 프로그래밍에서는 and or not으로 논리 연산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부터 보면은 and 그리고니까 두 개 다 참이어야 온전히 참이 되는 블럭입니다. 둘 다 참일 때만 실행되게 하는 블럭. 자, 요거를 한번 자세히 봅시다. 스크래치 저 고양이가, 자, 만약에 이거를 무한 반복으로 그냥 말하도록 해볼게요. 말하도록 and 그리고는 둘 다 참이란 소리야. 그리고 어떨 때 되는지 봅시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무한 반복으로 이걸 이제 확인할 텐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자, 시작하게 하면 지금 계속 이걸 확인하고 있지만 거짓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 저거는 참이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까지 클릭하면
이제 말을 하죠. 마우스에도 닿았고 마우스도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이 된 거죠. 그리고는 둘 다 참일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는은 요거는 이제 지워주고, 그리고는 잘 아시겠죠? 둘 다 참일 때 하는 거. 그리고 또는은 and or, 이거는 or이니까 둘 중 하나만 돼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게임에서 키 입력에서 주로 쓰게 되겠죠. 요거를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동작하도록 할 건데, 만약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거나 또는 위쪽 화살표를 눌렀는가라면, 자, 이거는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는 거니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점프 비슷하게 그냥 빨리 만들어 본 겁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 다음에 방향키 위에 걸 누르면 또 이렇게. 보통 게임은 점프키 같은 거를 두 개로 만들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둘 중 하나를 하는 경우는 또는을 쓰면 되는 겁니다. 또는. 그리고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는 말 그대로 부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벽에 닿는가가 아니면 뭘 해라. 이동을 해라. 벽에 닿으면 멈춰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러면 벽에 닿으면 멈춘 거겠죠. 이렇게 벽에 닿으면 멈추게 되는, 벽에 닿는가가 아니면 앞으로 가라. 사실 스크래치를 하다 보면은 아니다 보다는 그리고랑 또는 요거 두 개를 좀 자주 쓰게 돼요. 논리연산자는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논리적인 걸 컴퓨터에게 판단을 시키는 거고, 그 결과를 참과 거짓으로 우리는 받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탱탱볼 아까 만든 거 계속 벽에 부딪히는 그 상황을 이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잘 튕겨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는 나가고 탱탱볼 움직이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네, 탱탱볼 움직이기 다시 들어와 주시고, 다시 열어주세요. 탱탱볼 움직이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크래치 전체 좌표 범위를 배웠습니다. X 좌표는 마이너스 240부터 240까지였고 Y는 마이너스 180부터 180까지였어요. 이 범위에 근접했을 때는 정확히 반대쪽 범위 무작위로 설정돼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비교 논리 연산을 섞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이 벽에 닿았음에도 충분히 반대로 나갈 각도가 안 만들어져서 좀 무작위수에서 계속 이쪽으로 맴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파파파파팝 소리가 나면서
한참을 돌고 나서야 반대로 나가고 그런 게 됐는데 정확하게 통통통 나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우선 벽에 닿았는가 라면 요거 일단 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블록 5개 삭제하기로 싹 지워줍시다. 자, 그러고 우선은 우리 진행 방향이 위쪽으로 가니까 이거 방향 용도로 다시 설정해주고 맨 처음 실행을 하면 위로 일단 가잖아요. 그러면 위쪽 방향부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어 블럭에서 만약 아니면 붙은 블럭 요거를 갖고 오세요. 만약 아니면 결합해주고 자, 여기서 그리고 블럭을 사용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요 그리고까지 안 써도 되지만 말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논리연산자를 한번 잘 배워봅시다. 이걸로 감지에서 우리가 원래는 벽에 닿는가만 있었잖아요. 우선 벽에 닿는가, 근데 하나 더 살피는 거예요. 벽에도 닿았는데 각도가 현재 지금 여기 Y좌표가 이 공이 근접한 Y좌표가 동작에서 아랫부분에 Y좌표 이거는 값블록, 다시 말하지만 값블록이에요. 우리 무작위 수도 그렇고 동그란 건 값블록입니다. 그러면 현재 Y좌표 마이너스 11을 갖고 오는 건데 얘의 그냥 Y좌표 값을 언제든 갖고 오는 거예요. 언제든. 지금 여기 위치면 마이너스 Y 155 그럼 이거는 155 라고 나오죠. 소유점은 제외하고 155 항상 현재 Y좌표 값을 가지고 오는 블럭. 이 Y좌표가 180쪽에 근접했다. 그러면 한 벽에 닿았을 때 한번 값을 봅시다. 한 이 정도면 벽에 닿아요. 그러면 한 160보다 클 때죠. 160보다 클 때. 비교 연산자 요거를 결합합시다. Y좌표가 160보다 크다면 벽에 닿았고 Y좌표가 160보다 크다면 이때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정확한 각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작에서 90도 방향 보기 이 블럭을 갖고 와서 일단 결합해 줄게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봅시다. 위쪽 벽에 닿았어요. 그럼 방향을 한번 눌러보면 지금 이 방향에서 닿은 거죠. 그럼 공이 반대로 튕겨가려면 원래는 180도로 튕겨나가는데 무작위니까 한 이 정도 범위 마이너스 120부터 120까지 한 이 정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정도 각도 범위 안에서만 튕겨나갈 수 있도록 마이너스 120부터 120까지인데 지금 근데 이 방향을 보면은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로 간 다음에 여기는 또 마이너스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180에서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돼요. 그게 아니라 120부터 360도 기준으로 봅시다. 120부터 240, 120부터 240 범위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360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360도로 120부터 240
그 연산 블럭에서 무작위 수를 결합해 주는데 요거를 120에서 240으로 하겠습니다. 위쪽에 닿았을 때는 120에서 240도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좁혀도 상관없어요. 뭔가 해보고 나서 그건 수정해 봅시다. 위는 됐죠? 그 다음은 아래쪽을 봅시다. 아래쪽. 사실 아래쪽도 요거 그대로 들어가 주면 되는 거라서 우리는 상하 좌우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 지금 방금 만든 거를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합시다. 마우스 우클릭 복사. 그러고 아니면에 통째로 꼽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또 바꾸시면 되죠. 아랫부분은 Y좌표가 마이너스 160보다 작다가 돼야겠죠.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 꼽아주고 마이너스 160이라고 하면 되죠. 반대로 꼽아주고 마이너스 160. 자, 이때는 위쪽으로 또 튕겨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쪽 범위는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70부터라고 할게요. 70부터 마이너스 70이니까 여기는 360도로 또 얘기를 하면 되는 게 70부터 뭐 310도 뭐 이렇게 해보면 70부터 360도면 이런 범위가 될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리는 이런 범위, 큰 범위가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70에서 70이라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줘야 돼요. 범위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큰 범위가 도는 게 아니고 요 정도 범위로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걸 또 그대로 복사를 합시다. 또 아니면에 결합해주고 지금 소리가 하나씩 빠졌잖아요. 소리 닫자마자 방향하기 전에 소리 먼저 다 재생하도록.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일단 왼쪽부터 할까요? 왼쪽은 마이너스 한 220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네요. 마이너스 220 마이너스 220보다 이제는 x잖아요. y가 아니라 x 좌표가 마이너스 220보다 작다면 팝 재생하고 또 각도를 봅시다. 여기도 한 20부터라고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20부터 160. 그럼 이 범위죠. 20부터 160. 한 이 정도 범위. 이 정도 범위로 반대로 나가도록. 20부터 160. 됐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면 블럭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근데 확실히 오른쪽 블럭인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에다가 바로 코딩을 하면 안 되고 만약 블럭, 아니면이 없는 그냥 만약 블럭 요거를 결합해주고 그리고 우선 X 왼쪽 거 했던 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합시다. 그리고 해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복사하기 그리고
넣어주고, 또 팝 재생해서 우클릭, 복사 넣어주고, 우측은 또 반대로 바꿔서 22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220보다 크다면 이 범위는 또 반대쪽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다 얘기하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60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60. 자, 이렇게 하면 상하 좌우 부딪혔을 때 각각의 방향에 맞게끔 반대쪽 각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구석에 몰리는 경우 말고는 한 번씩 부딪히고 잘 다니죠. 요렇게 구석에 걸렸을 때 파파박 되는 경우 말고는 팝팝팝팝 하면서 이제 그냥 막 계속 소리가 나는 경우는 없어졌죠. 자, 이렇게 코드가 조금 길어졌지만 컴퓨터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 거죠. 현재 벽에 닿았고 지금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판단해서 각각에 맞게끔 해당 범위의 방향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오른쪽에 부딪혔다면 왼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쪽에 부딪혔다면 아래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지금 만들어 준 거죠. 자, 코딩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비교라 논리를 통해서 컴퓨터에게 명확하게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진짜 핵심적인 내용을 잘 배워본 겁니다. 이제 요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 남은 강의를 좀 더 하면서 스크래치를 더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4주차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